여러분들 사실 가족이든 친구든 뭐 내가 지금 쌓아놓은 이 주변 인맥들 있잖아요. 이 인맥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실 끌려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누가 강제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엄마들이. 친구를 만들어준다. 근데 그거 딱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예요. 애들이 4학년만 돼도요,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 의미 없어요. 물론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랑 마음이 잘 맞아서 오래 갈 수도 있지만 4학년 정도, 그러니까 10대로 돌입을 하면 자기네들끼리의 끌림들이 있어요. 그게 자,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동성, 이성 다 해당은 되지만 첫 번째는 주로 동성 간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성 간에도 첫 번째는 뭐로 많이 되냐면 이렇게 한눈에 뿅?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한 공간에서 겪으면서 한 집단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발생되는 끌림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왜 첫눈에 반한다. 아니면 필이 빡 왔다. 뭐 이런 개념에서 끌림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뭐 이 두 가지로 여태까지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히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자식이나 부모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내 친구, 사실 동료 중에도 마음이 맞아서 친한 내 그룹, 사실 이 그룹핑화 된 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끌려놓고 사실 갈등을 겪고 사느냐 이런 거죠. 뭐.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유사성이고요. 두 번째는 차이 때문에 끌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유사성이 뭐냐면 친밀성과 근접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밀성과 근접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어릴 때 뭐 동네 친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그 이제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닐 때까지는 좀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덜 나타나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면 이 유사성의 끌림으로 친해지는 엄마들이 또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근접성이에요. 일단, 친해지려면, 끌리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왜, 뭐,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뭘 자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생겨도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끌릴 동력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밀성은 뭐냐면 뭔가 나하고 같은 공유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그게 상황이든 뭐 아니면 정서든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이 친밀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정말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동창까지는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동창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쟤랑 어렸을 때 왜 친했지?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라는 건 내 자아가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집이 옆집, 바로 앞집, 뭐 뒷집, 뭐 학교 손붙잡고 같이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친해진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근접성 때문에. 그렇지만 중학생을 넘어서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내 새끼는 멀쩡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애가 뭐가 빠졌다. 나쁜 길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걔네들은 아직 그런 의식을 잘 못해요. 그냥 호기심 많고 막 모든 게 막 만들어지는 단계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냥 빠진다? 이거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정서 지체가 아닌 이상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뭔가 그 나쁜 아이라고 표현되는 걔랑 뭔가 공유되고 친밀한 정서든 감정이든 뭐 니즈든
가치관이든 뭐가 맞으니까 함께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왜냐면 내 새끼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자칫 내 아이를 진짜로 바라보고 좋은 아이로 이렇게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동성 간, 친구 간에는 이 근접성, 그 다음에 친밀성으로 인해서 주로 많이 끌리고요. 이성인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꼭 막 사랑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이렇게 누워있어도 막 보고 싶고, 막 갑자기 일하다가도 막 갑자기 막 보고 싶어서 운전 쫙 막 돌려갖고, 막 달려가서 뭐 집 앞에서 기다리고, 뭐. 아니, 뭐 그런 것도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냥 늘 같이 보고 스킨십하고, 예, 같이 뭐 비슷한 작업을 하고, 뭐 같이 비슷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뭐 요런 관계들 있잖아요. 이게 주로 뭐예요? 학교 커플, 캠퍼스 커플, 사내 커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뭐 가끔 뭐 이렇게 이거는 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좀 없어 보인다고 뭐 하지만,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불륜, 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불륜 중에 뭐 뜬금없이 뭐 어디서 툭 튀어나온 뭐 이런 불륜보다는 뭐 이렇게 왜 한 사내 안에서, 아니면 뭐 이웃집 땡땡, 예, 아니면은 어떤 그룹, 예, 뭐 부부 동반 그룹에 누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그냥 뭐 어디서 뭐 채팅 뭐 앱으로 막 이렇게 그냥, 사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막 남녀를 만나기 위해 막 환장을 하고 막 이렇게 채팅 이런 사람은 사실은 호기심으로 뭐 한두 번 하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좀 호기심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수적으로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요 유사성에 의해서 둘이 마음에 끌리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유사성과는 다르게 서로가 너무 달라서 끌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이 말 파트에 이걸 넣냐면, 그 안에 하나가 말이에요. 차이점으로 끌리는 건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다 이제 검증된 얘기인데요.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지배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배력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 거창하잖아.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지 아시죠? 예,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사람한테 끌리고. 자, 이거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그렇죠, 함께 팔로우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 조화로운 삶인 건 맞아요. 만약에 둘 다 서로 막 이끌기만 하려고 해. 그러면 이게 이끌어지겠어요? 맨날 싸움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아무도 뭘 먼저 하질 않아, 둘 다. 그럼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하나도 없이,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이. 근데, 저는 가끔 부부들 보니까 그런 부부들이 있던데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부도 있어요. 왜? 차이점으로 끌렸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유사성으로 끌렸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이렇게 뭐 소개팅을 했다던가, 뭐 이렇게 남녀의 관계로 기존의 근접성과 친밀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꽃이 팍팍팍 튀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인 핵심의 말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남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이 많은 자와 말수가 없는 자 사이에서 끌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수가 없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본인이 말수가 별로 없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그 이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쵸? 활동성이 있어 보이고 에너자이틱하고 그래서 뭔가 막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한쪽은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상생이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커플을 보면 둘 다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둘 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어수선해요. 그리고 어떤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응. 계속 바깥으로 자기네들 각자 얘기를 해요. 각자 얘기를. 그 다음에 둘 다 말이 너무 적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답을 못 찾아요. 답은 솔직히 말로 표현함으로써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설령 싸움이 되더라도. 근데 둘 다 말을 못하니까 말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끙 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려니. 아니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 내 마음속에 내시경을 뭐 들이넣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한쪽이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결국 들어보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각자 머릿속에 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갖고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누구나 응애응애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고 시작하고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관계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해야 돼. 일단은 싸움이 되던 말던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말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항구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 말을 방법을 배워서 잘 하셔야 그래야 가족 간의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한 하우투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말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